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특문학 교과서 개념 학습 6강이고요. 최순우의 연경당에서라는 수필인데요. 자, 요새 국어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수필 읽을 때 수필이 무슨 내용인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수필 읽을 때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있다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게 있잖아요. 수필은 작가가 본인이 경험한 게 있고 그 경험한 걸 토대로 자기가 깨달은 바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쓴 글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쨌든 간에 내가 파악하려고 하면 또 작가는 그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어렵게 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본의 아니게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래서 뭘 깨달은 거지를 생각을 하면서 보면 의외로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연경당에서니까 연경당에서 얘기를 하네요. 대청이라는 거 보니까 이게 한옥인가 봐요. 걸터 앉아서 보면 카메라의 눈처럼 세월이 아름다워만 보인대요. 그래서 우리 것의 아름다움 앞에 마주서면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만났을 때처럼 세상이 즐거워지는 까닭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연경당에 앉아 있으면 즐겁네요. 지금 여기 보면 왕자의 금원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니 뭔가 거추장스러운 위험이나 호사가 물들었을 것 같기도 한데 연경당에는 그런 게 없대요. 아, 그러면 연경당은 뭔가 궁전에 있나 봐요. 그런데 위험이나 호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되게 소박한가 봐요. 그냥 편안하고 자연스럽대요. 다만 미끈한 굴돌이 팔작집에 알맞은 방주, 그리고 뭐 격자 덤문과 용자 미닫이, 이런 거를 보면 이 건물 전체에 통일된 간결한 아름다움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정면 6칸 그리고 측면 2칸에 남향판 대청마루에 앉아서 보면 이게 이제 안채로 통하는데 그 뭐 여러 가지 가구들이 있죠. 그 세련된 문방 가구들이 알맞게 장판방에 결들어졌을 것을 생각을 하면 이 연경당의 아름다움은 그만치 반실이 되어버린 건지도 모르겠다. 지금 반실이 되었다는 거는 그냥 그 자체로 그 하나의 방이 되었다라는 소리예요. 자, 이게 언제 세워진 거냐? 순조 때 세워졌대요. 1828년. 이때가 언제냐? 추사는 그 김정희라는 사람인데 글씨 되게 잘 썼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40대에 갓 들어섰던 시절이고 그때는 막 주택을 세련되게 짓고 문방 정치에 신경을 쓰던 시대였으니까 이 연경당의 아름다움은 되게 엄청 만족스러운 거였다는 거죠. 지내보면 이게 11월이 더 좋대요. 가을 소리 빗소리에 낙엽이 촉촉히 젖는 하오는 오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적은 또 새소리도 끊긴 비원을 찾으면 이게 비원은 창경궁 얘기하는 겁니다. 창경궁에 딸린 그 공원 같은 데인데요. 창경궁을 얘기하는 건데, 자, 여기 보면 그 빈숲을 등진 연경당은 마치 미망인처럼 담담하고 외롭대요. 그런 건데 이 자연 속으로 이어진 것 같은 연경당의 고요 속엔 가을의 정기가 주름을 잡는 것일까? 이 낙엽을 밟고 뜰 앞에 서면 아주 조용한 게 나를 엄습해온대요. 이게 내 것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대요. 그래서 연경당 같은 거를 짓고 그 속에 잠겨보는 것이라는 농담을 해본대요. 근데 이거는 내 현실적인 소망이면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에요. 그 심정과 그 창가에서 책장을 부스러기고 싶은 심정이 다 지나간 꿈이라면 나는 아마 평생 잊을 수 없는 여인과 연경당의 영상을 안고 먼 산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뭔가 이룰 수 없는 꿈을 계속 꾸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연경당 같은 집을 갖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 연경당은 한국 문화의 결정 같은 거래요. 그래서 이게 한국의 개성을 드러내고 가장 세련된 예의 하나라는 거죠. 그 다른 것도 그렇지만 조선시대 들어서 한국의 주택은 한국적인 양식을 갖추게 되었고 이게 한국인의 채취처럼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거라는 거죠. 근데 19세기 말부터는 일본식 양식의 생활 양식이 들어와서 조선의 주택 문화가 발육을 멈췄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 그 한국적인 것이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대요. 우리의 일반 미술이나 문화가 뭔가 당당한 경험을 보여줬듯이 우리 조선시대 주택도 뭔가 생활 문화의 기념탑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주택은 아직도 생활에 가장 가까울 뿐만 아니라 한국미의 요소를 담뿍 지니고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보존되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조선의 주택, 이 매력적인 것은 그 사랑채의 효용과 그 평면의 그 아름다움에 있대요. 그래서 연경당이야말로 사랑채 하나의 부분으로서는 가장 절묘한 작품이래요. 그래서 선양제가 있고 농수정이 있고 이 설계자가 이 연경당 한 채가 자연 속에서 어떻게 멋지게 바라보일까를 계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경당을 그래서 누가 건축했냐? 그거는 우리가 몰라요. 19세기에 지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19세기에 있어서 이 건축가의 신면에도 뒤설 수 없는 멋진 눈의 주인공들을 많이 가졌던 것. 왜냐하면 그 뒤에도 훌륭한 건축가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자랑해야겠대요. 그래서 이런 한국미의 증징, 주체 이런 것들은 조선 주택 속에 너무 뚜렷하게 멋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한족의 중국 문화에서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목조 건축이니까 그래도 한국의 주택은 자기만의 발걸음을 한 지 오래예요. 그러니까 이 연경당은 주택 문화의 상징이 아닐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연경당은 되게 아름답고 한국 주택 문화의 상징이고 자기만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A2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면 O, 적절하지 않으면 X로 표시하세요 라고 돼 있죠. 자, 1번. 이 글이 아니라 A 부분이죠. 색채 이미지와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자, 색채 이미지, 연보랏빛 있고 카메라의 눈처럼 비유적 표현 있죠. 근데 건축을 하던 당시가 아니죠. 이거 지금 작가가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이 아니니까 안 되고요. 자, B. 촉각적 이미지와 열거가 있대요. 그래서 건축물을 구성하는 부분들의 조화를 드러낸다. B를 봅시다. 촉각적 이미지랑 열거라 그랬어요. 열거 있고요. 부드러운 감각, 촉각적 이미지가 있고 이거를 가지고 뭘 했다고? 건축물을 구성하는 부분들의 조화. 이거는 맞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자, 3번. 계절을 나타내는 표현과 의인화된 표현. 그래서 건축물이 떠올리게 하는 수수한 분위기. 계절하고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계절, 가을 소리. 그러면 연경당은 젊은 미망인처럼 의인화했고 사뿐히 고개를 든 두 처마 끝. 그죠?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거를 가지고 수수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지금 여기 보면 C에서 얘기하는 게 백꽃처럼 소박하고 무던하다 그랬고 밝고 은은하다 그랬고 장대나 화미 따위는 받칠 수도 없는 질소의 미덕이 가을비를 맞는다 그랬으니까 지금 이건 소박하고 담담하고 외롭고 소박하고 무던하고 그러니까 수수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겠죠. 자, 함축적인 억구와
당위적인 진술. 당위적인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문화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D 한번 봅시다. 함축적인 억구. 이런 거가 함축적인 억구라고 봐야죠. 조선시대 주택은 생활문화의 기념탑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 되게 수많은 말들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압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함축적인 억구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뭐라 그랬지 아까? 당위적인 진술. 아, 여기 보존되어야 마땅하다. 보존되어야 마땅하다는 당위적인 진술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한국 건축의 문화적인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2 봅시다. 역설적인 표현하고 반복적인 표현이 있대요. 그래서 전통을 강조한답니다. 역설이랑 반복입니다. 지금 뚜렷하게 멋있게 표현되고 있고 제 발걸음을 한 지 오래고 영원한 상징이 아닐 수 없고 역설이 없죠. 반복은 지금 여기 보면 증징 주체 그리고 뭐 꿈이 자라나고 노래가 자라나고 이런 거는 반복이라고, 뭐 미술이 자라나고 이런 거는 이제 반복이라고는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역설적인 표현이 없으니까 여기는 X라고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다음 자, 연경당을 중심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글쓴이는 연경당이 궁궐에 속해 있는데 궁원다운 요염을 드러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자, 세련된 문방 기구들이 남아 있었다면 지금 문방 가구들은 남아 있진 않죠. 옛날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게 남아 있었으면 더 돋보였을 거라고 여기는 거죠. 자, 3번. 연경당을 소유하고 싶어 하죠, 이 사람들. 그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여인과 함께 생활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연경당을 자기가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왜? 이거는 국가 소유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질 수 없는 것이 마치 내가 평생을 함께 할 수 없는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여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한 것 뿐인 거죠. 자,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3번. 보기에서 기역에 해당하는 8어절의 구절. 기역이 뭘까요? 사회 구성원들이 문화를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데 자, 전통 건축에 대한 글쓴이의 체험과 사유의 과정이 담겨 있대요. 그래서 글쓴이는 자신에게 주는 느낌하고 그 건축물로서 연경당이 가지는 가치를 서술하는데 나아가서 이 전통 건축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을 돌아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화를 대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그랬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위에서 찾으라는 거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나. 지금 여기서는 딱히 비판적인 게 안 보이고 여기부터가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아까 8어절이라 그랬죠?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얘겠다. 비판 없이 남의 것만을 새롭고 곱게 보려는 풍조. 요게 딱 맞겠네요. 8어절이면. 지금 여기 보면 사회 구성원들이 문화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드러낸다고 할 때 이 비판 없이 남의 것만을 새롭고 곱게 보려는 풍조.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이거 어떤 방식으로 찾았느냐? 일단 비판적 관점이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거를 비판하고 있느냐? 이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태도로 드러나는 것들을 일단 먼저 찾아야죠. 그 다음에 거기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어절수를 그 다음부터는 세는 거죠. 저는 그런 방식으로 찾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8어절, 8어절에 해당하는 걸 찾으라 그랬는데 찾아냈죠. 비판 없이 남의 것만을 새롭고 곱게 보려는 풍조. 지금 딱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